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쉽고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 계속해서 MTN 이학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위원님께서 지난해 말이었죠. 네네. 올해 잘 지켜봐야 할 유망주 10선을 공개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때 언급해 주신 유망주들이 현재 어떤 성적들을 들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꾸준히 이런 코너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연말이나 이제 반기 한 번씩 하면 그동안 이제 리뷰로 같은 경우를 시간이 허락하면 분기 말에 한 번씩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제 한 분기가 지나갔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신 분이 없을 것 같아갖고 12월 22일 날 저희가 1부 방송을 했고요. 12월 29일 날 2부를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게 오랫동안 주식을 하신 분들보다는 주린이라든가 흔한 말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리고 초보 투자가분들이 투자할 만한 종목을 10개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주식을 골라드린 거죠. 했는데요. 좋은 종목이란 것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주식이란 것은 급등하거나 뭐 이래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주린이나 초보 투자가분들한테 맞지 않는다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고요. 좋은 주식이란 것은 꾸준하면서도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가 돼서 언제라도 좀 갖고 가서 주주가 될 때 기분이 좋은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의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4가지를 작년 12월 20일 날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초보 투자에도 익숙한 기업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뭐 비자나 이런 것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죠.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이 이 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로블록스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이 작고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훌륭한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가 뽑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나름 좀 분산 투자 섹터로 좀 저희가 안분했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번째는 역시 장기 투자가 가능한 기업들 그리고 거기다가 ETF를 몇 개 소개해드렸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년에 방송할 당시에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보고 평가해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 기준들을 좀 알려주셨는데 기업별로 투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구체적으로 어떤 표를 좀 제시해 주셨잖아요. 네, 다시 맞습니다. 한번 좀 저희에게 알려주시죠. 그거는 이제 뭐 그 대학교에서 투자론을 가르치거나 할 때 항상 나오는 그런 5가지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공부하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는 수익이 꾸준하게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뭐 100만 원 벌었다가 10만 원 뚝 떨어지고 적자 한 번에 1억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꾸준하게 꾸준하게 늘어나는 거죠. 월급이 꾸준하게 올라가면 좋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도나면 안 되는 것들이죠. 세 번째는 앞으로 벌고 뒤로 망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나오고 이익이 나지만 결국 이자 갖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현금은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역시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면 배당을 맞는 것이 좋죠. 장기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배당 매력이 있거나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사업의 독점력이 있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누구나 다 카피할 수 있는 것들은 안 되죠. 떡볶이를 맛있다고 만들었는데 옆집에서 우리 직원 데려다가 다 카피해서 막 만들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독점성이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5가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종목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위에서 말씀을 해주신 투자 기준을 바탕으로 위원님께서 올해 유망주 10선 10가지 종목을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죠. 22일에 일부 시간은 4종목을 했습니다. 이게 다들 아시는 기업입니다. 첫 번째가 디즈니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였고요. 세 번째만이 여러분들이 그 전에 그래서 한 2주 전에 12월 초에 무작정 따라가서 말씀드렸던 유나이티드 렌털입니다. 유나이티드 렌털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중장비 대여하는 거예요. 전 세계 그렇죠. 가장 큰 최근에 기업이. 인프라 정책 때문에 네네네. 여러 번 언급이 됐었죠.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이요.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이나 미래자산운용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29일 날 2부 시간에는 쉐브론을 말씀드렸고요. 코어라고 이제 반도체 칩입니다. 이거 유일하게 이제 나름 IT 하드웨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4개는 ETF였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매매하는 AI ETF, AIEQ,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가 전기차의 ETF인 DRIV, 그리고 다우지수를 추정하는 DIA, 그리고 ESG 무브먼트 관련해서 ESGU 이렇게 6종목해서
전체적인 10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기억이 나네요. 10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면서 살펴봤던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네네.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일단 10종목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성적이 어땠는지 최근까지 성과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방송을 드렸던 날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종가는 이제 지난주 말 해갖고 4월 1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표를 한번 작성해 봤는데요. 수익률만 보면 운이 좋게도요. 마이너스라는 건 하나도 없고요. 평균 수익률이 15.3%가 나왔습니다. 에이,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좋은 종목 주셔서 그런 거죠. 아니죠. 그게 네. 아니라 좋은 종목 제가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이런 건 진짜로요. 그리고 보면 S&P업의 수익률이 각각 8.8%와 7.6%. 이건 다른 것은 두 날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네. 기준이 다른 거고요. 이제 그보다는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이 저는 이런 걸 더 평가하는 분인데요.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이 ESGU 하나만이 마이너스 0.34%. 그러니까 ESGU만이 S&P 500보다 0.34% 포인트가 뒤졌고요. 평균으로 보면 7.22% 포인트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수 대비 이런 것이 오히려 좀 평가를 받을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은 ESGU가 마이너스 0.34% 그리고 유나이트 렌털은 이게 좀 흥미로운 거 같은 꾸준히 계속 올랐습니다. 이게요. 지난 주말까지. 그래서 무려 35%포인트나 초과 수익을 했기 때문에 나름 선전한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살펴봤는데 일단 성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위원님께서는 운이 좋아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고 해주시긴 했는데 그럼 이렇게 10가지 종목 중에서 제가 보니까 유나이티드 렌탈스가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이 35%, 뭐 그 공길 주가 대비해서도 뭐 44%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쉐브론 같은 경우에도 24%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몇 가지만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디즈니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디즈니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정확히 그 워딩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디즈니는 2021년 주식시장의 전 시대 정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건 아무도 모르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앞에서는 진짜 겸손해야 되는데요. 다만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여기가 안정성도 갖고 있고 배당도 이제 작년에 40년 만에 적자가 났던 회사거든요. 분기별로. 그렇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경제활동 재개해서 레크레이션이나 호텔이나 이런 거 다 하죠. 심지어는 크루즈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영화하고 다 하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디즈니를 여러분 주주건 아니건 디즈니가 만약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 전 주시장도 꺼진다고 보고 있는데 여튼 시대 정신이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유나이티드 렌털은 인프라 투자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임에 분명합니다. 주가는 이제 이게 거의 직선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많이 오른 건 사실 앞서도 말씀드린 많이 올랐지만 지금 세계 최대 중장비 렌탈 기업이 되겠고요. 미국의 49개 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제 뭐 2조 2천억 달러 적극적인 투자하고 이런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 지금 장비를 구하겠습니까? 다 이런 데서 빌려서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식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산업재가 안 들어있고 인프라 관련 게 없다면 ETF를 사시거나 아니면 이런 걸 하나 사셔야 된다 보고 있고요. 다음 이제 쉐브론입니다. 쉐브론 이제 유가 상승을 그대로 쫓아가는 건데요. 뭐 이만 상반기에 이렇게 3월까지 오른 만큼이 앞으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유가의 흐름과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전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디즈니와 유나이티드 렌털 그리고 쉐브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아까 소개해 주신 10가지 종목을 보니까 그중에 4개는 ETF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을 잘 보기 힘들 때 ETF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뭐 지혜로운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ETF도 한번 살펴볼까요? ETF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나름 가장 선호하는 것 중 몇 가지 있는데 그냥 12월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신호 갖고 여러분들 시스템이나 신호 매매가 아니라 쉽게 해서 머신러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알파고에서 바둑 두는 걸 보셨을 때 많이 머신러닝 벌써 4년 정도 된 일인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주시장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것들은 많은 분들이 개인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분이라면 이걸 한번 일부라도 사두시고 본인의 성과랑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ESG는 뭐 워낙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ESG 무브먼트는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환경이 돼가고 있고 이제는 그렇죠. 살던 움직임이 됐죠.
맞습니다. 그게 이렇게 작년부터 이제 아주 그게 강화되고 있는데요. 대표 펀드가 ESGU입니다. 그러니까 USAU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하시면서 특히 젊은 분들, 아드님이나 따님 지금 자제분들을 위해서 정말 특히 젊은 분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이런 환경이라든가 좋고 착한 기업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ESGU 이런 걸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작년에는 제가 S&P 500을 관련된 그 스파이라는 ETF를 한 게 아니라 DIA, 다우지수를 제가 30종목을 하는 DIA, 다이아라고도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딱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대비 기술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많은 분들이 기술주나 성장주로 많이 갖고 계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한국 주식하시는 젊은 분들 중에. 특히 주린이 분이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가치주가 됐건 이런 안정적인 주식을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은행주 이런 거 사기.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살 수 있는 거가 바로 DIA가 되겠고요. 특히 이거는 특징이 배당을 주는데요. 이게 3분기에 분기 한 번씩 주는 게 아니라 매달 배당을 합니다. 매달.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다우지수에 있는 DIA도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내신 분은 이런 거 하나로 하시면 상당히 분산 투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네요. 아니 근데 이게 올해 들어서 다우지수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특히 네네. 이달 들어서도 뭐 다우지수가 몇 번이나 신고가를 뭐 네. 지난달부터였죠. 네네. 뭐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쪽집게처럼 이렇게 다우지수 잘 갈 거 알고 또 소개를 해주셨을까요? 그건 뭐 저는 뭐죠. 이거 진짜 운인데요. 제가 이거는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부터 1년을 따지면요. 1년을 네. 따지면 저로 솔직히 대답하라 그러면 지금도 앞으로 1년은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많은 분들은 기술주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좋다고 해서 나스닥에 편입된 그 QQQ라는 거 많이 하시는 계시거든요. 그걸 사면 코릴레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계로. 있는 종목 또 사는 거죠. 그냥 또 사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런 거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DIA 같은 거를 사시면 한 방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는 주식이 기술주 있으면 이걸 30이라는 걸 사시면 한 20, 30% 정도는 그런 안정적인 주식에 분산돼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작년 말에 소개해 주신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어쨌든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뿌듯한데요. 현재 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하라고 오늘 소개를 또 해주시는 거잖아요. 짚어보는 거고. 네, 앞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 주식은 절대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지만 미국에서 보면 이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보겠고요. 제가 오늘도 이걸 다시 소개해드린 것은 이제 3개월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앞서 모두의 말씀은 정답을 제 개인 생각을 먼저 드렸다고 합니다. 좋은 주식이란 거는요. 언제 사도 좋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언제 사느냐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고요. 기존 주식 투자자들은 부족한 섹터나 그런 쪽을 좀 추가 매수하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주를 갖고 있는데 아까 QQQ가 말이 안 되듯이 기술주를 충분히 갖고 있는데 콜볼한 주식을 갑자기 더 사는 거는 그거 안 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술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그래서 DIA를 사셔야 된다겠고요. 특히 매매를 진짜 자주 한다. 본인이 아시거든요. 매매를 많이 한다. 샀다 팔았다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그걸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AI EQ를 한번 사두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한 6개월 지나면 제가 봤을 때 AI EQ를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공지능이 앞선다는 얘기시죠? 개인적으로 막 샀다 네. 팔았다는 것보다 이게 훨씬 높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네. 그렇죠. 자, 좋은 종목은 언제 사도 좋다라는 말씀이 오늘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